강세란이 가짜 손녀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예고편을 보니 정다정이 신고은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천혜자가 정다정을 국밥집에 팔았다는 사실까지 한꺼번에 밝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진실이 밝혀져야 할 시점에도 질질 끌면서 시청자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는데 시청자들의 원성이 서연주 작가에게 전달된 것인지 이제서야 진실들이 폭풍처럼 밝혀지고 있는데요. 강세란이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됐다는 사실은 조금 아쉽지만 강세란의 엄마인 천혜자만큼은 증인도 버젓이 있기 때문에 천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천혜자의 만행을 알게 된 윤보배 여사가 과연 천혜자에게 어떤 천벌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정다정과 왕제국의 이혼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왕 회장님, 이제 그만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어주시죠. 할머니를 찾은 정다정이 드디어 끔찍했던 왕제국과의 결혼을 끝내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빠의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에 눈이 멀었던 나머지 강세란보다 훨씬 더 악독한 왕제국이라는 괴물과 손을 잡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애초에 두 사람의 계약이 강세란에 대한 복수 때문에 성립됐던 만큼 이제 경찰까지 나서서 강세란을 수사하고 있겠다.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어졌으니까요. 물론 지금 강세란이 증거불충분으로 잠시 석방됐기 때문에 왕제국이 힘을 써줘서 강세란이 확실한 처벌을 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미 주가 조작 혐의를 벗으려고 강세란을 빼준 이력이 있는 왕제국이기 때문에 정다정으로서는 이제 왕제국과 이별해야겠다고 다짐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다정의 입장이고 왕제국의 입장은 전혀 달랐죠. 다정씨, 나를 자극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안나와 잘 지내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정다정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왕제국이 무서운 인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윤보배의 친손녀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안나를 가지고 협박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돈에 미친 인간인 왕제국이 계약 결혼인데도 불구하고 드림식품 전체 주식의 2%를 줄 때부터 뭔가 쎄하단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이렇게 끈질기게 달라붙을 줄이야. 정다정이 왕제국과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도 아니고 딸뻘인 나이인 여자에게 이렇게 추하게 집착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인데요. 당연히 그 순간 정다정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2년 전에 송이를 잃었던 것처럼 혹시라도 왕제국 때문에 안나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죠. 이제야 친딸을 찾았는데 또다시 불의의 사고로 딸을 잃을 순 없으니까요. 그렇게 정다정은 야심차게 이혼 도장을 찍으려 했지만 왕제국의 으름장에 굴복하여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마는데요. 왕제국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정다정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안나의 방에 들어가서 짐을 바리바리 싸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당분간 보배정에서 지내야 하니 안나가 갈아입을 여분 옷을 챙긴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영원히 왕제국의 집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노골적으로 이혼이사도 전달하면서 왕제국의 삔또가 완전히 상해버렸는데 안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으니까요. 최근에 왕지훈을 대신하여 뺑소니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김철수가 출소를 코앞에 두고 자살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이것 또한 왕제국이 벌인 일이라는 게 밝혀진 이상 정다정의 마음은 안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강세란과 천혜자가 왕제국에게 보배정 간장 레시피를 팔아넘기기 위해 정다정이 있는 왕제국의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강세란은 이제 윤보배 여사의 재산을 빼돌릴 수도 없고 가짜 임신으로 드림식품의 며느리 행세도 할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보배정 간장 레시피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마저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2년 전 네일숍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갑질이나 당하던 가난한 강세란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두 모녀의 더러운 계획대로 그렇게 인생이 쉽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때마침 천혜자의 숨통을 쥐고 있던 배달원 김씨도 왕제국의 집에 와버렸거든요. 배달원 김씨는 천혜자가 약속한 3천만 원을 주지 않고 전화조차 받지 않자 천혜자를 협박하기 위해 왕제국의 집에 들른 것이었어요. 어이 천혜자, 내 전화를 잘도 씹었겠다. 그럼 뭐 나도 할 수 없지. 신고은을 국밥집에 팔라고 사주한 거 왕제국한테 다 말해야겠구만. 그 입 닥치지 못해?
그런데 바로 그때 하필 또 이 모습을 미네일이 목격하고 맙니다. 미네일은 천혜자에게 신고은에 대한 단서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천혜자가 딸을 국밥집에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당연히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고은이를 국밥집에 팔아넘긴 게 천혜자 당신이었어? 야, 이 악마 같은 년아. 우리 고은이 지금 어딨냐고. 천혜자는 그저 닮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미네일이 정말 정다정의 엄마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들짝 놀란 나머지 갑자기 싸대기를 맞고도 찍소리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초에 인성이 글러먹은 강세라는 고작 국밥집에 팔아넘긴 게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는 미네일을 보면서 속으로 욕을 하고 있었어요. 딸인 강세라는 정다정의 아빠를 죽인 것도 모자라 딸을 바꿔치기하고 그 엄마인 천혜자는 정다정을 국밥집에 팔아넘기고 아주 그냥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모녀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하필 또 미네일이 천혜자에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 모습을 정다정이 우연찮게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모두 목격해버리고 맙니다. 맙소사, 여사님이 내 엄마였어. 어떻게 이런 일이. 정다정은 도저히 진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일단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가쁜 숨을 가라앉힙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동안 친엄마와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지척에 두고도 몰라보다니 도저히 진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토록 보고 싶던 엄마를 찾았지만 정다정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그동안 되도 않는 이유로 미네일에게 정말 많이 괴롭힘을 당했던 정다정이잖아요. 계약 결혼을 하든 말든 법적으로 왕제국과 남남인 미네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네일은 정다정의 싸대기를 때리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다툼으로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것이죠. 결국 정다정은 곧바로 미네일에게 달려가 자신이 신고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일한 안식처인 보배정에 가서 할머니인 윤보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할머니, 엄마를 찾은 것 같아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도대체 엄마가 누군데? 미네일 여사님이었어요. 그러자 화들짝 놀라는 윤보배 여사.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제 보배정에 다녀갔던 왕 회장 전부인 미네일 여사가 엄마라고?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내 이걸 가만히 놔둘 수 없지. 딸이 국밥집에 팔려가는 것도 모르고 지 혼자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왔다 이거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윤보배 여사는 핏줄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에 딸을 버리고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미네일이 괘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품 안에 안아보고 싶어서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윤보배 여사에게 미네일의 행동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죠. 할머니, 오해세요. 민 여사님은 그동안 과거 기억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딸이 살아있다는 것도 최근에서야 알게 되셨대요. 그런 거지? 그래, 맞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자기 딸을 25년 동안 찾지 않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되지. 다정이 너가 국밥집에 팔려가고 고생을 한 것만 생각하면 당장 민 여사의 머리끄댕이를 잡아야 분이 풀리겠다만 사정이 있다니 참아야겠구나. 그리고 저를 국밥집에 팔아넘긴 사람이 알고 보니 천 실장님이었어요. 뭐야? 이런 천하의 몹쓸년 같으니라고. 윤보배 여사는 그동안 천혜자가 가짜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보배정을 들쑤셨던 것도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이것도 모자라 손녀인 정다정을 국밥집에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정다정에게 더더욱 미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모르는 남이었다면 몰라도 집안의 원수인 줄도 모르고 손녀와 며느리 대접을 하면서 바보처럼 인연을 허비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다정아, 이 어리석은 할미가 미안하다. 저것들을 진작에 속아냈어야 했는데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분해서 일을 어쩌면 좋을꼬.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양집사가 윤보배 여사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사님, 여사님도 천혜자 씨한테 똑같이 되돌려주면 어떨까요? 똑같이 되돌려주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천혜자 씨가 다정 씨를 국밥집에 팔아넘겼던 것처럼 여사님도 천혜자 씨를 술집에 팔아넘기면 어떨까?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윤보배 여사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지만
아들을 죽게 만들고 손녀를 국밥집에 팔아넘긴 저 찢어 죽일 두 모녀에게 천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신념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뻔히 사건 현장에 녹취 파일이 있는데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증거라는 이유로 강세란이 허무하게 석방되는 모습을 보면서 분통이 터지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양 집사의 제안은 윤보배로 하여금 굳은 결심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국내 최고의 한식집을 운영해 오면서 술집 사장들도 많이 알아놨던 윤보배. 결국 윤보배 여사는 천혜자를 팔아넘기기로 마음먹습니다. 양 집사, 김 사장한테 전화 넣어서 천혜자 저 물건 가져다 쓰라고 그래. 만약 천혜자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신매매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기죄와 납치죄로 경찰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이거 놔 이것들아. 이거 놓으라고. 그렇게 천혜자는 술집에 팔려가서 밤낮으로 루만으로 술병을 나르는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